그리고 또 최근에 고급주택 시장에 좀 이슈라고 하는 게 이런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 분양이 이 시국에 2개나 나오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마제스엘이랑 더 팰리스 73이라고 그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2개나 있는데, 또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청담 한남이 아닌 게 가격은 더 비싼데 청담 한남이 아니에요. 하나는 반포, 하나는 방배인데, 요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기사 같은 데 나오는 슈퍼펜트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사업주체 오너가 그 단지에 대한 애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건가. 날씨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등기소 갈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서초동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평소 같으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걸어갈 거리, 날씨 좋으면은 이 정도는 그냥 임장하면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리고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러니까요. 바람이라도 안 불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게 차 타면은 또 약간, 저는 운전 공포증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안 하거든요, 운전할 때. 차라리 걸어갈 때는 그래도 핸드폰 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시간 내가지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정말 그럴 수가 없는 날이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짬을 또 이용해서 시장 분위기를 그래도 전달을 해드려 보자. 마침 저희가 오늘 주간박태양이 업로드가 되는 날인데, 그게 지난주에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그 영상에서 말한 거랑 또 지금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이런 걸 좀 전달을 드려야겠다. 이게 오늘 올라가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최근에 진짜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워낙에 반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하이엔드 주택시장이나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사실 하이엔드 주택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지금의 이런 경기 영향이 좀 없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생각하고, 사실 적은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매수자들도 좀 움직임이 둔해졌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하이엔드 주택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투자 가치나 이런 거나 뭐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격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고급 주택 매수에서의 최대 덕목은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눈탱이 안 맞고 사는 게 최대 덕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살 때는 뭔가 뭐 저점인가, 뭐 얼마나 오를까 막 이런 거라 그러면, 약간 이제 고급주택은 내 주거 만족의 위주로의 매수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최근에 진짜 한 일주일 전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묘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매수층에서도 이제 안 빠진다, 그냥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여기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업계 관계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 이런 것도 있고, 하이엔드 주택은 안 빠지는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동이 없으면 앞으로도 안 빠지겠지,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좀 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전에는 그냥 매수 대기자는 맞는데 추이를 지켜보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나이너 한남이나 이제 아크로스 홀포레스트 입주 2년차, 분양 전환 2년차 주목하자는 게 이제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매수 수요층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이제 좀 기다리는 거 그만하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 매매, 전세, 월세가 뭐 다 안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최근에 주간박태양에서도 고급 오피스텔 계열의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대출 비율이 많은 비주택 자산이다 보니까 뭔가 좀 금리 영향을 확실히 고가 주택 시장보다 좀 더 받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고, 주춤하다고 시그널 레지던스나 이런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거 또 얘기를 많이 했죠, 최근에. 뭐 그랬는데 확실히 문의량이 늘었어요. 월세 거래도 좀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시그널 레지던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고급 오피스텔 계열이, 이것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문의량이 늘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매물이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기 매수자는 맞는 거죠. 그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일주일 만에 그게 막 분위기가 확 바뀌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아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출 비율이 많은 자산들이 금리 영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이러면 뭔가 매수가 끌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제 고점이래,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일은 없고 유지되거나 내려갈 일만 남았어, 이러니까 뭔가 고급 오피스텔 계열 상품이나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 그전에는 매수를 미루던 것들이, 왜냐면은 내가 사는 순간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만 봐도 이제 월세 받고도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이자를 내는 막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원래 그냥 그전에 월세 잘 받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서 그렇게 된 분들은 버티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면서 지금 1,000만 원 플러스로 내야 되는데
되는데 앞으로 1,500, 2,000 내야 된다고 이런 생각으로 사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계산서가 나오니까 고점이래. 그럼 지금 기준으로 딱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또 꼬마 빌딩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 추가 매수가 아니라 뭔가 고급 오피스텔 계열 상품 가볼까? 사실 이 고급 오피스텔 시장 중에서 초고가 시장들이 이런 흐름이에요. 사실 고급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이것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빌딩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급 오피스도 있고 이런 거지. 근데 오히려 꼬마 빌딩 팔로워 분들은 빌딩이 최고야, 뭐 토지가 최고야,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고급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거죠. 그리고 이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거를 경험해보면서 물론 매매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임차인 관리가 진짜 편하구나. 근데 꼬마 빌딩이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꼬마 빌딩은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빡세서 솔직히 건물주들이 부러움의 시선은 받지만 솔직히 좀 짜증나, 거슬려, 좀 이런 게 있는데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이런 고급 오피스텔 계열 상품은 사실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그 상가 임차인처럼 막 안 나가겠다고 뭐 이런 일도 거의 없죠. 사실은 뭐 짧게 살고 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주임사랑 다르게 임차인이 나갔다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를 그냥 시세껏 올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반영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다고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고급 오피스텔 계열은 이게 임차인이 뭐 1년 살고 2년 살고 나가면은 그게 이제 반영돼서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관리도 편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확실히 장점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그널 레지던스나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것들 중에는 올해 입주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전반적인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이라기보다 이 소형 고급 주거 시장, 여기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엔드 오피스텔 입주가 많다 요거라기보다 소형 고급 주거가 지금 뭔가 펜트리 캐스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반기에 논현동 같은데 이제 전용 면적 17평 언저리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얘기가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강남 주택시장에서 개포자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최근에 개포자이 30평대 기준으로 22, 3억까지 가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사전점검하고 이러면서 거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25, 6억까지 올라가서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부족하면서 그냥 일시적인 상승이냐 아니면은 저점을 찍었나 이런 것들이 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근데 전자 쪽으로 개포동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좀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전점검 해보니까 집은 좋은데 매물이 부족해.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른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하도 거래가 없다 하니까 그냥 아예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3톤 세대 정도가 한 번에 입주를 하면은 거래량이 아무리 없어도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추이가 확 주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천천히 뭐 빠지거나 유지가 되거나 이러면은 좀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 있는데, 사전점검 하고 나서 지금 뭔가 관심이 확 간 느낌이 좀 있죠. 지금 사실 거래되는 분양권들은 일반 분양분이 아니라 그 조합원 분양 중에서 그 예외적 케이스들만 지금 현재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거의 조합원이에요. 개포자이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그 하락장 분위기, 막 공포 분위기가 완연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22, 3억에 금매물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있었어. 최근에 워낙 반등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22, 3억은 괜찮은 가격이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또 원래 후회의 동물이고 이러니까 그냥. 근데 그 가격이 개포동 안에서도 좋다고 하는 아파트들 고점 대비 거의 한 25% 정도 가격이에요. 22, 3억이면. 그러니까 사실 고점 대비 30%는 아니지만 정말 좀 많이 빠지긴 빠졌던 거죠. 그 괜찮은 가격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좀 내부적으로 저도 이제 개포동 그 중개사 분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게 일시적인 상승인지 쭉 올라가는 건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25, 6억까지 갔다가 뭐 22, 3억까지 다시 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 3억에 살 걸. 막 이런 분들이 벌써 있다고.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다시 22, 3억까지 오면은 뭔가 그 전보다 더 적극적이겠죠. 수요가 좀 더 확실해지는 느낌이랄까? 아까 제가 하이엔드 주택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은 다르지만 이제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정말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단지의 하방을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강남권의 입주 물량이 평소 대비해서 많다고, 15년 만에 최대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정말 당연한 거니까 이 시국을 이용해서 강남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긴 많단 말이죠. 대형 갈아타기도 있지만 그냥 이참에 강남에 진입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최근까지 좀 멘붕이었는데, 왜냐면은 내가 잠실 사는데 이번에 강남구로 오려고 그랬어. 근데 잠실이 더 빠졌어. 막 이런 이가 멘붕이었는데, 최근에 뭔가 이런 분들이 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열리는 아, 그렇죠. 내일 이제 펜트리 캐스케이드 사전 점검을 가는데 지금 좀 비장합니다. 그리고 약간 떨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아무리 뭔가 비장의 수를 쓰고 막 이런다고 해도 진짜 상품이 안 좋아 버리면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저도 거기 이제 근처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봤는데 일단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내부에 이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부만 좀 잘 나와주고 이러면은 입지도 압구정이랑 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입주장이 생각보다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100세대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물량이 많다 해도 이런 뭐 아파트 뭐 3000세대, 6000세대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라운 펜트하우스 예시를 통해서 또 봤기 때문에 더라운 펜트하우스가 정말 그 이제 제가 좀 자주 얘기했던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 여성분들 막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막 랜선 집들이 막 이런 영상 올리고 정말 몇십만 유튜버고 막 인플루언서고 막 그 인스타그램이고 막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자주 상상했던 그런 그림 백날 분양 광고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해주면 뭔가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젊은 여성분들이나 막 이런 분들한테 노출이 확 되고 뭔가 동경의 대상 나도 살고 싶다 저 집에 저 집은 어디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의 댓글들을 쭉 봤는데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집이 작아 보이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물론 뭐 냉정하게 보면 뭐 작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작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띄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그런 사전 점검 때나 이럴 때 그냥 막 조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보는 걸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고급화 주거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왜냐면 더라운 펜트하우스도 사전 점검 때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생각한 거랑 다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꾸며지고 실제로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가 입주하고 이런 모습 보면 그때 당시의 모습이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날 것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고 아 별론데 막 이러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최근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인피니티 풀처럼 거기도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조명하고 이렇게 분위기 갖추고 하면은 물론 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근데 사실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고급주택 시장에 좀 이슈라고 하는 게 이런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 분양이 이 시국에 2개나 나오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마제스엘이랑 더 팰리스 73이라고 그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2개나 있는데 또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청담 한남이 아닌 게 가격은 더 비싼데 청담 한남이 아니에요. 하나는 반포, 하나는 방배인데 요것들이 추이가 어떻게 될까? 수요층 분들도 일단 궁금해는 합니다. 왜냐면 궁금해. 솔직히 저도 지금 리차드 마이어 하고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고 아니, 방배동에 500억짜리 펜트하우스 뭘까? 이런 게 궁금한 상황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기사 같은 데 나오는 슈퍼펜트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사업주체 오너가 그 단지에 대한 애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건가 그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마케팅 효과가 좋긴 좋아요. 예를 들면 슈퍼펜트 1000억 나온다 여의도에 이러면은 화제되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실제 수요층이 아닌 분들은 우와 여의도에 1000억 나와? 약간 이런 반응이 또 달리거든요. 거기 막 기사의 조감도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면 근데 이 고급주택 시장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부자들이고 그냥 내 만족도가 중요하고 사실 집이라는 게 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격을 별로 신경을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최대 덕목이란 말이에요. 매수자들이 그러니까 눈탱이 안 맞고 사는 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면 저기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뭐 나이는 듀플렉스가 얼마면 아서포 펜트가 얼마고 에테로는 일반 세대 얼마고 에테로는 듀플렉스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되면은 그 맞는 건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죠. 일반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앞으로 좀 궁금해요. 이 2개가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까지의 느낌으로 보면은 리처드 마이어 설계 더 팰리스 73은 확실히 리처드 마이어 느낌이 뿜뿜 나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긴 해요. 진짜 외관 디자인부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포인트는 그 동네에 잘 묻을까 이게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그 동네는 이런 고급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단지 있는 곳이에요. 물론 그 바로 옆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지만 그래서 그 리처드 마이어가 굉장히 화려하게 하얗게 만든 그리고 건물 자체도 무슨 하객진처럼 특이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결국에 그 주변에서 묻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뭔가 군계 일학처럼 혼자 또 높기도 높으니까 혼자 튀는 이렇게 멋있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안 묻는 거야 그 동네에. 이게 동네에 잘 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테르노 청담이 좀 잘 묻은 것 같아요. 그 동네 분위기랑 그 주변에 이런 색감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포인트일 것 같고, 그거에 따라 이 추이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궁금해하고, 사실 반포 그 정도 입지면은 일반적으로 수요층이 생각했던 입지는 아니지만, 나는 청담 한남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포? 근데 그래도 갈 수는 있을 법한 입지예요. 일단 갈 수는 있어, 맘만 먹으면, 내가 마음에 들면. 그리고 방배는 애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PH120 파르크 한남, 뭐 나인원, 슈퍼팬트 이런 수요층이랑 약간 다르죠. 아예 좀 전통의 부자분들, 기업인 분들 타겟으로 만든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입지의 느낌도 나고. 모티브를 따온 게 트라우마우스. 맞아 그런 느낌. 뭔가 한적하면서 약간 진짜 기업인 느낌. 그래서 거기는 또 약간 다른 시장인데,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그 원어청담이라고, 우리가 이제 에테르노 청담 옆에 있는 거기 핫했던 게 이제 집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게 핫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래요. 그 전통의 부자 기업인 분들 타겟 상품인데 집 안으로 차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좋긴 좋겠는데, 그러니까 원어청담은 애초에 슈퍼 영일리치 타겟 상품 느낌이 뿜뿜 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도 원어청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 기획 자체가 그 땅을 활용한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앞뒤로 긴 형태인데 그거를 다 뭐 거실로 뽑거나 이러면은 그게 한강 변에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인 컨셉 자체는 전통의 부자, 기업인, 막 이런 분들 타겟인데 집 안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컨셉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묻을까? 그래서 결국에 기업인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이게 좀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트라우마우스 같은 곳도 분명히 수요가 있는 곳이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여기 신축 하이엔드 주택으로 갈까? 약간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인데, 트라우마우스에서도 이제 그런 방공호 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는 일반적인 방공호가 아니라 쉘터의 개념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자체가 지하에 대한 주거 공간을 또 만든, 거기서 그냥 지낼 수 있다. 물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 주체는 사실 기획을 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이 마데스이라는 상품 자체를. 그래서 원어청담이 먼저 그 카리포트로 화제가 돼가지고 좀 이제 아쉬워하는 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가 뭔가 고급 주거 시장이나 강남 부동산 시장의 좀 단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희가 짬을 내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한번 찍어보자고요. 네.